여러분, 중국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국어를 한다. 이게 국어로 봐야 될지 아니면 무시로 봐야 될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 비슷한 일이 터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말입니다.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의 통상장관 회담을 했겠죠. 통상장관 회담을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일방적으로 지금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핵심은요. 중국과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이 내용이에요. 와,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한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논의했다. 그러면 이 반도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중국 내 우리 투자 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게 다입니다. 그 어디에도 말입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상무부장이 말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쩌면 대한민국에 대한 철저한 무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반도체 전쟁 와중에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이어졌거든요. 마이크론이 중국 내 D램 점유율이 말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14.5%나 됩니다. 이 14.5%나 되는 것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해 달라 뭐 그런 뜻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걸로 보이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대한민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다. 초격차 기술.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격차 기술만이 강대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기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중국의 상무장관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은요. 외교 관례상도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이게 통상 말입니다. 장관급 회담을 하게 되면요. 발표문도 서로가 조율을 해서 발표합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게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구 하나, 문장 하나, 의미 하나 굉장히 신중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상무부장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하니 이게 중국이 굉장히 다급했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요.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지금 열세에 몰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중국은 어쨌든 철저한 무시든지 아니면 뭐 상당한 구걸이든지 둘 중에 분명히 하나긴 한데요. 분명한 것은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싸움이
본격적으로 한국에까지 이제 몰려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아마 그 선택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D램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시에서 말입니다. D램 전체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와중이라면 SK 하이닉스는 중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 엄청난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말입니다. 딸엔에서 지금 전체 생산량의 20에서 3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시안에서 전체 생산량의 40%를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 정부도 깊어질 거고요.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럴 겁니다. 현재까지 보이는 것은 보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요.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게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다가 1년 동안만 생산량을 10% 넘게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을 모양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어떤 충격은요. 저는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구걸이 됐든 아니면 무시가 됐든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요. 반도체 시장에는 어떤 식이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물론 중국에서 말입니다. 반도체를 그만큼 소비하지 못한다면 그 제품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베트남 쪽으로 중국의 생산량을 돌려서 우리는 세계 공장이 바뀌어가니까 바뀌는 공장이 맞춰서 수출을 다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또 수출에 대한 제재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감안을 해보면요. 한치 앞을 예상하기가 힘든 그런 반도체 시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시장의 위협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저는 이런 와중에 말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려를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시장은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급하게 많이 투자하다 보면 결국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시장을 지독하게 보면서 저는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늘 똑같습니다. 떨어지면 한 주 저축하는 게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게 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길게 장투하자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요. 또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것은 시계의 채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 시장이 이게 나아지면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제조 공장들이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 대한 반도체 수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여기다가 챗 GPT가 활성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반도체 수요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제는 중국의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진다는 생각은 이제 잠시 접어두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요. 이 신냉전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안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